소청신청 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거, 징계죠? 공무원 징계란 무엇이고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하는 행정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요. 중징계는 아시겠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불문경고라고 들어보셨죠? 불문경고는 원래는 견책을 받아야 하지만 감경 대상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 단계를 낮춰서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니고요. 역시 징계가 아닌 처분 중에서 주의와 경고가 있죠. 이거는 징계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고요. 징계 이력은 아닌데 그래도 추후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징계에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분이 1인 시위를 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 전에 1인 시위를 하러 출발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고 복귀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복귀를 하지 않고 1인 시위를 그날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소청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이 부분은 징계가 위법하다라고 취소를 받고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공무원의 연가는 일반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응하는 권리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고 지장이 초래됐다는 점에 대해서 기관에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셨는데 그 사유로 해임이 되셨습니다.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지도 않고 벌금 액수도 크지 않은데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역시 소청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복직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라고 기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명령에 불복하신 사례로 감봉을 받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에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감봉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금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특별히 엄격하게 좀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희롱이 있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동료한테 오빠 왔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 별로니까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 하면서 사적으로 연락을 여러 번 해서 성희롱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은 강등 처분을 받으셨어요. 해임 바로 아래 무거운 징계입니다. 다음으로 징계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이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거는 법령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로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뭐 성실 의무, 그다음에 복종의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포미 유지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의무와 금지 사항이고, 품위유지 의무가 사실은 이 징계 사유 중에서 굉장히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징계 사유인데요. 공무원은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신분이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뭘 하든 직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런데 공무원은 신분이기 때문에 퇴근하고서도 공무원이에요. 퇴근 이후에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아니면 직장과 상관없이 뭐 외도를 했다. 이런 것도 다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될 때 그 징계 사유의 이름이 뭐냐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영리 업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예요. 다른 회사에 다닌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공무원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적인 거를 올려서 수익이 발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 창출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이긴 하지만 영리 업무가 아닌 업무, 비영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공익단체 임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주느냐?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승인의 주체는 그 해당 기관의 장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운동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집배원을 제외하고는 집단행위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위가 적발이 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관 내부에서 조사를 받든 감사를 받든 가서 이제 문답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비슷한데요. 징계 관련한 조사 절차하고 경찰 조사 단계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 때는 잘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비위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실지 아니면 부정하실지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약에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압박감에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어떤 부분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내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요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징계 의결 요구가 있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이 있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혹은 서면으로 소명을 하실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는 변호사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진술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이 사건과 관련된 결제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심의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징계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되고요. 통지를 받으신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다투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징계를 만약 다투시겠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징계 항정이 무겁다, 이렇게 되면 소청심사 청구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청 단계에 가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읍소를 잘하면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하고 한 단계 징계 수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하지 않았다거나 어쨌든 본격적으로 다투겠다고 하시면 감경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청구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 기각 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소청심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전략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사실 오인을 다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령 위반이 있다,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세 번째는 절차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소명 기회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부여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인데요, 양정과다입니다.
뭐 징계 사유는 있는데 징계 양정이 너무 무겁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징계권자에겐 징계 재량권이 있는데 내 범위를 일탈했거나 즉 벗어났거나 남용했거나 즉 함부로 썼거나 이런 경우에도 징계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즉 양정 과다가 있었는지 여부는 비례 원칙과 평등의 원칙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비례 원칙이라는 건 한 행위랑 그것에 대응한 처분의 비례 관계입니다. 잘못은 눈꽃만한 잘못을 했는데 처분은 엄청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징계를 안 받고 주의 경고를 그쳤는데 나만 해임을 당했어요. 이러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는 비의 유형이나 정도, 과실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혹은 고의에 따른 행위인지, 그리고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정말 바르고 네. 공부를 잘하시던 공무원분이 실수로 사고를 쳤으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이분이 한 20-30년 근무를 하셨는데 징계 전력도 전혀 없고 주의 경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 평소 수행이 매우 좋으셨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많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공무원 징계 사건을 뭐 수십 건 이상 수행을 해봤는데요. 소청신청 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닙니다. 견책이에요, 견책. 왜냐하면 바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이 우리 징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비행이라도 있으면 뭐 견책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날리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징계 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견책은 취소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해임 사건이 오는 게 낫지 견책 사건이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를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부당한 징계 많이 취소시키기도 했고요. 당황하셔서 걱정만 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중징계 받고 대응도 못하고 승진도 막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징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나 고통받고 계신 공무원분들 계시면 제 그 프로필에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